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위원회의 심의 강화 이렇게 잡았는데, 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심의를 강화한다는 뜻은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격을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의 그 심사를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강화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강화를 하고 심사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지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을 심사를 하게끔 된 역사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제 86조에 보시면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방법,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다 만들어 놓고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법률로서. 그럼 어떤 법이냐?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의 소유를 하는 사람을 심사를 하게끔 된 것이 1948년도입니다. 보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보면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 경영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던 경우 때가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관공서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농지를 소작을 해서 거기에 소작 비용을 주고서 겨우 농사를 짓는 걸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때다 보니까, 이 당시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한 것이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달 1년 내내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소작농을 시켜서 거기에 반 이상을 자기의 소득으로 잡아보다 보니까, 농지가 없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생을 일해야 되고, 농지를 가진 사람은 평생 놀고 먹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의해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놓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국가에서 그 농지를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분배해서 나눠줬던 거죠.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것을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 농지매매증명서라는 것을 등기 이전할 때 제출해야지만이 등기 이전을 해주지, 본인들이 팔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농지매매증명서가 없으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만이 농지매매증명서를 띄워줬고, 거기에 마을에 농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농지매매증명서를 도장을 찍어주는데, 농지매매증명서는 저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줬을 때 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매매증명서에 보면은 농지 매도자의 주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매수자,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곳에 농지가 이만큼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된 사람만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농지매매증명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자격을 규제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987년도, 그러니까 49년도에서 87년도면 거의 한 35년, 36년이 지났죠. 36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공장이 생기고 일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농사를 예전처럼 농사를 짓던 사람이 대폭 농업인 인구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는 옛날부터 그대로 있어갖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예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거나 몸이 아프거나 나이 먹어서 농지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농지 매매 증명서로 해서 과거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내가 오늘 농지를 사면은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법이 약 6년 7년 만에 농지법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떼려면 과거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1987년도부터는 과거의 영농 경력은 보지 않고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농지 지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나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데 이제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그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km 이내 다시 말하면 여주에 있는 사람이 이천거를 살려면 직선거리 20km 이내고 여주에 있는 사람이 여주에 농지 살 때는 거리에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군대니까 이때 이러한 조건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농지, 그러니까 같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살 수가 있고 거주하고 있는 구역 밖의 소지하는 농지로서 거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리하는 농지는 20km 이내에 거주하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에 과거에 영농 경력이 없어도 매수할 수 있게끔 풀어줬던 것이 농지 임대차 관리법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법이 바뀌었는데 언제냐면 1996년입니다. 96년이면 48년 보니까 약 45년 만에 농지에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래가 있던 것이 없어지게끔 되고 농지는 그대로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소지할 수 있다.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쓴다든지 누구든지 거리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농지 매매 증명서가 이때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뀌게끔 되고 이때부터 뭐를 내놓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또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1996년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가장 부유하게 됐던 것이 이때 1996년도에 농지를 소유하는 20km 이내 6개월 거주로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를 살 수 있고 팔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끔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그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98년도에 이사를 가서 봤더니 예전에는 시골에서 농지를 한 3,000평, 4,000평 정도 가지고 평생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지 가격이 폭등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00평, 4,000평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거 팔으면 두 채, 세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농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이 완전히 경제력을 회복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농촌이 부유하게 바뀌게끔 됐던 것이 이때 96년도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다시 2021년도에 LH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농취증 발급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농취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출하는 서류는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계약서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 없고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낙찰받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검토하고 난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농사를 어떤 식으로 당신이 이걸 사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느냐. 이거는 1996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대부분 농업 경영서 계획서 내놓으면 똑같은데 96년도부터 같은데 2021년도에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했고,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농지가 아니더라도 대지더라도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데도 농지이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언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그동안에 옛날에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22년 8월 1일 18일 이후에는 농지를 매매를 하게끔 되면 무조건 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게끔 된 것이 두 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떻게 일을 한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분 소유 약정서 및 도면, 이거는 혼자 사지 않고 둘이 산다든지 셋이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농지에다 도면을 놓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서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로 했다 하는 것을 약정서와 도면을 첨부해야지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심의를 통과해 주지,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심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게끔 되면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있는 농지를 어떻게 사겠다는 거는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자기 노동력, 일부 위탁, 그 다음에 전부 위탁 있는데, 처음부터 농업 경영 계획서에 내가 자가 노동력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 위탁을 한다든지 전부 위탁을 한다고 제출하면 심의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새 농사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디든지 농사를 짓는 곳에 몇 군데를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 짓는 데 거의 없고,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보다는 기계로 농사를 짓고, 예전에는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과학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거 조건은 뭐냐면 자기 노동력이라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노동력이 아니면 심의가 통과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그럼 내가 농사를 짓게끔 됐을 때 무슨 기계를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을 제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한 500평 농지를 사서 처음 농사를 짓는데
무슨 기계를 어떻게 쓰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다 잡아갖고 여기는 무슨 기계를 써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이 다 잡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렇게 되는데 소유 농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농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심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유 농지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심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 농지 실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는 뭐 있어도 그 옆에 내가 동네에 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내가 농지를 사는데 얼마에 사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 빌리느냐, 내 자금이 있느냐, 이거를 제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 영농 주작물,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예정 시기, 이거 사장님 농사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으라고 해서 제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 다 계획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 농지를 사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법을 강화시켰는데 이 강화시킨 것이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강화시켰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농지 거래를 규제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 거래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면은 농업인에게 불리한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농지가 가장 부유하게끔 돈을 벌었던 게 언제라 그랬죠? 김영삼 정부 때 1996년대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 없어서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그때 농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모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분홍으로 바뀌었던 것이 그때입니다. 근데 LH 사건 나고 다시 강화를 해서 살 사람을 엄격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농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야 그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만 지어야 될 때도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반가 이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농지를 매도하게끔 된다면은 그것이 여태까지 8년이고 10년이고 농사를 짓던 사람을 위하는 길인가요? 그것이? 농지 사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래 농지는 지금 크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있고 일반 농지가 있습니다. 일반 농지는 언제든지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지 전용할 수가 없고 농업인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은 전용이 되지만 다른 거는 전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1949년도에 대부분 대한민국의 70%가 농업인이었을 땐 아주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어서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착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제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게끔 됐으면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 규제를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사람에게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뭐 가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농사 좀 지어주시고 뭐 하시죠. 아이고 그래요? 아 그러면 씨값은 제가 드리고요. 거기 나가는 일당 제가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농사 지을게 이렇게 부탁을 줘야 돼야지 되는 시기에 왜 이렇게 농지 매매를 어렵게끔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을 사람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강화하고 뭘 해도 다 괜찮겠지만은 일반 농지는 내가 처음부터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장이나 창고나 주택을 지으려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1, 2년 있다가 집을 짓든지 창고를 짓기 전까지는 농사는 계속해서 지어라. 이렇게 하고 일반 농지를 팔고 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규제는 완화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누구를 위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인가 이걸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